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오전 잘들 쉬고 계시죠?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폭염이죠, 폭염. 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문헌점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앙이라. 지악막작하고 중선봉해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살 수가 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에 임할 때는 공덕을 먼저 쌓으세요. 그러면 좋게 다 풀립니다. 공덕을 쌓고 현금을 마련하고 실물 금을 소량씩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죠. 건강을 꼭 챙기십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덕 쌓는 비결 중에 일부러라도 하세요. 예,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꼭 실천하시고요. 현재 1310분 네, 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하시면 되게 유리하다. 자, 중심의 골드, 요즘 환율 변화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한 상황, 특히 일본과 미국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응원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건강 비타민 C 올려놨습니다. 지금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서 바로바로 지우는 것 같으니까 최신 영상에서 꼭 찾아서 드시고요. 꾸준히 드시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쿠팡 다른 물품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제 채널인데 조금 안 보시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게 실업 물가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동성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유동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가 일부 나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 그래서 게시물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잘 보시면 좋겠다. 자, 다음 금융 뉴스, 국제경제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이 자, 미 관세의 영향을 더 봐야 된다고 이렇게 발을 빼지만 실제로는 지금 금리 안 올리면 큰일 납니다. 일본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살짝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금리를 먼저 보시면요. 네. 자, 지금 0.5%예요. 금리가 계속해서 언제부터 올렸냐? 2024년 네, 보시면 3월부터 올렸네요. 2024년 3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자, 동결했다 올리고, 동결했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만간, 그래서 다음번 금리 결정은 7월 31일 날 있어요. 여기서 올리냐 마냐를 결정하는데, 뭐 기사를 보면 뭐 동결할 것이다. 자, 동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많이 힘들어집니다. 왜 많이 힘들어지냐? 자, 지금까지의 일본 금리를 보시면요. 여기 금리를 쭉 올렸죠. 이때가 리먼 사태 때입니다. 리먼 때 0.5까지 올렸는데 리먼이 터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가 0.25까지 올렸는데 닷컴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6%까지 올렸는데 대부조합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서 어떤 형태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물가입니다. 일본의 물가 지금 3.3인데 이거 말고 다른 물가도 많이 있지만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상당히 높죠. 네. 그러면 이 물가를 증가 속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카드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죠. 네, 언제부터? 2024년 9월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또 말씀을 좀 드리면,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데, 이건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도 계속 금리 내리라고 유동성 공급하라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죠.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네, 그게 바로 위기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일본 금리와 다르게 얘네들은 금리를 내릴 때 위기가 터집니다. 닷컴, 리먼, 그다음에 이때가 팬데믹. 그럼 이번에 내리면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를 강조하고 물가를 강조하고 특히 실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 대단한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현재 유동성 변화를 보시면 미 재무부 TJ 잔고거든요. 근데 요 연준에 나오는 TJ 잔고는 무슨 뜻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보통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좀 더 좀 다이나믹한 좀 맛이 좀 없죠. 지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예, 2,960억에서 3,230억, 39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자, 요거를 제가 데일리로 좀 보시면, 자, 데일리로 좀 보시면, 네, 여기 요 매크로 마이크로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있어요. 치시면 나옵니다. 예, 치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좀 짧은 기간을 좀 보면, 예, 이거는 매일 나와요. 데일리로 24일까지 나와 있어요. 24일까지 하루 정도 늦춰집니다. 그래서 3,490억.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3,230억이죠. 23일.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제 늘어나는 게. 그러면 이게 이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그제. 자,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단기 국채를 찍어서 이쪽으로 잔고에, 재무부 TJ 잔고에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채우고 있어요. 상당히 유동성이 많이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내려올 때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요. 이걸 빨아들일 때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자, 증시가 상승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죠. 증시가 상승을 했죠, 지금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깔짝깔짝 대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재무부에서 대략 8,500억, 1조 가까이 채워야 됩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여기 한 8천억까지는 한 9월이나 10월까지 지금 채울 예정인데, 그러면 여기서처럼 쭉 올라가면 주식시장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그거 좀 공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EWY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5월, 6월 이렇게 지금 상승했죠, 크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5월이거든요. 내려올 때 보이시죠? 여기 5월, 6월 보이시죠? 5월, 6월 유동성이 시중으로 공급이 되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네요. 예, 그죠? 무슨 뜻이에요? 네, 글로벌리 이제 EWY인데요. 글로벌리 자금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좀 수출이나 이런 하는 나라들 중에서 많이 좀 약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약했던 국가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폴란드, 뭐 우리나라 몇 개 있는데 30% 상승 엄청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그러면 만약에 TJ 잔고가 쭉 이제 유동성 빨아들이면요, 코스피 폭락합니다. EWY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매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와 TJ 잔고의 관계, 상관성 상당히 지금 많다. 한 8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볼 거냐. 이것도 제가 토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루 전 거니까 3,494억 달러. 그 다음에 요거는 3,230억, 31억 달러. 보이시죠? 좀 차이가 납니다. 벌써 여기서.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매일, 주말이 아니고 매일 저녁에 금과 은 해외 시장 할 때 요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큼 증가가 되면서 지금 유동성이 지금 빠지고 있다. 증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방향성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 주식의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주식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공부 안 했으니까 알아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보짓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축소와 유동성의 확대. 자, TJ 잔고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TJ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면 유동성 확대. 자, TJ 잔고가 늘면 유동성 축소. 지금은 유동성 축소 기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까지는 대폭락이 예고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 자, 일주일에 한번 볼 거냐?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고 데일리를 볼 거냐? 데일리도 보여드린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주식으로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EWY 고점 저점 되돌림 50%까지 와 있죠. 네. 자, EM 이머징이죠.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부분. 네, 그럼 그 다음 수순은요. 네, 파이널 이겁니다. 내려와야 돼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때요? 폭락 반등이죠. 꼬리 달고 있습니다. 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자, SK 하이닉스. 네, 매도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그죠? 외국인들이 파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삼바. 예. 고점 부근에서 살살살살 내려오고 있고요. 자, LG 엔솔 살짝 올라왔는데 22% 상승했네요. 바닥권에서. 예. 세력들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펑커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동성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를. 자,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서 잡은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그죠? 작년 1월부터 조짐이 보였죠. 행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는 불행의 씨앗이죠.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못 가고 있죠. 살짝만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어때요? 꼬리 달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꼬리 달고 지금 행이맨 캔들 패턴들이 월봉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조만간 폭시락 준비.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거래량 안 터졌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이버. 기분만 좋았죠? 고점 저점 되돌림 38%. 그 다음에 음봉 뜨기 시작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봉 뜨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런 데 당하지 마시라고.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 유동성하고 관계 있습니다. TJ. 그 다음에 여기 뭐죠? LG 화학. 저점에서 지금 들어오는, 그래서 싼 맛에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잘 보시고요. 자, 올 때가 됐죠. 이게 80%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번 어느 정도까지 갈지 한번 좀 보시면요. 이런 거는 피보나치 돌리면 딱 알아요. 한 50만 원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요. 잘 보시고요.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삼성 SDI 못 가죠. 힘이 없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 지금 2차 전지들이 지금 살짝 껄떡대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금인데요. 금은 어때요? 아주 편안하게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은 없지만 지금 3개월 횡보하고 있죠. 쉬는 타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은도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39달러. 조만간 40달러 돌파할 건데 이제 고점 도전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금과 운이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느냐? 화폐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정부 각 나라의 특히 달러 화폐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어때요? 쌍봉이죠. 이것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영향을 주는데 지금 금이 상승을 하고 얘도 이렇게 정체되는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거기다가 다이버전스까지 그러면 큰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자, 엔켈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엔화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엔화가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하락에 대한 반등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때는 120엔 정도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지금 160엔입니다. 금융위기에 곱하기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추세는 하락 추세 됐지만 지금 뭔가 반등이 세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달러에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 보시면 달러는 어때요? 네, 달러도 지금 반등 준비에 있고 우리는 2008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자. 예, 상당히 원화도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랭코 차트입니다. 코스피 전고점을 넘으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 비슷합니다. 전고점. 네,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은 똑같습니다. 큰 힘이 발휘가 안 돼요. 왜? 코스닥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캔들 차트로서 코스피는 전고점을 넘을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상승은 이건 헛방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주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뭐예요? 예, 선물 갖고 장난친 거예요. 예, 유동성이 살짝 들어왔다.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좀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 아주 많이 안 들어왔죠. 네,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상승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요거 전환되는 모습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네, 못 가죠. 하락에 대한 반등만 나올 뿐이고요. 네, 150도 비슷한 모습이다. 하락에 대한 반등.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1차 폭락 반등 세게 나왔고요. 이때 좀 팔았으면 좋았을 걸. 그죠? 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줬습니다. 좋은 주식이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2차 폭락 중에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38%. 자, 외국인들 좀 사는 척 하다가 지금 안 사고 있어요. 하락할 때는 엄청 팔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동향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 삼성전자 이제 여기서 65,000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4만원까지 갈 수 있다. 지표들은 고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유동성하고 똑같죠. SK 하이닉스는 7월 11일 고점 찍고 못 가죠. 문제는 이겁니다.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표도 고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골로 가는 일만 남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LG엔솔 들어왔는데 외국인 조금 들어왔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값이 싸다. 쌈바 무너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점 부근에 있죠. 주봉에서. 예, 거래량이 줄었고요. 그러면 조만간 큰 크러쉬 나올 가능성. 현대차 힘겨워하네요. 네, 그 다음에 KB금융 꼬리 계속 달죠. 고점에서 팔아먹는 거 보이시죠? 누가 팔아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네. 특히 파는 거 많이 하고 있네. 잘 보시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죠. 현대중공업 네, 거래량 없이 살짝 반등.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월봉에서 거래량 안 들어왔죠. 아직 아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보실래요? 네, 팔았어요. 4주 5주 연속. 누가?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지 마시고 예, 그런 블러핑에 자꾸 속으면 속만 상하죠. 예, 삼성 SDI 희망이 없습니다.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왔는데 계속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깎아주세요 하다가 그냥 박살나는. 네, 물론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사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네, 이제는 주식이 꺾이고 금과 운이 나르시하는 그 시기가 이제 확실하게 도래하고 있다. 철저히 준비하자. 그래서 연봉으로 보면 좋아요. 금과 은은. 왜요?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긋하게 실물을 모으는 사람들은 연봉이 최고의 캔들 차트입니다. 왜? 흔들림이 없어요. 어차피 얘는 지금 현 가격에서 3배에서 10배는 갈 거니까 천천히 기다리십시오. 앞으로 5년에서 7년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 천천히 매도해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금은 실물 금원으로, 그 다음에 유동성은 뭐로? TJ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는 상태에서 단기 국채 위주로 찍어서 돈을 푸는, 돈을 축적을 하는 그런 일이 계속 행태가 반복이 된다면 금은 계속 올라가고요.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국채를 찍으면 찍을수록, 그러면 이 유동성의 변동에 따른 증시의 변동은 골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실업률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금리 갑자기 내리면요, 그냥 한 방에 골로 가는 겁니다. 옛날하고 좀 틀려요. 옛날엔 뭐 1년, 2년 걸렸는데 지금은 6개월 만에도 다 보낼 수 있는 골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자다가도 떠올려도 먹는 거고,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와서 욕하고 드랄 발광하면 그냥 한강 금붕어 연합회에서 불러옵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번에는 완전히 골로 가는, 아니면 완전히 천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